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가죠. 김진혁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 전에요. 네. 혹시 수 아나운서께서는 오늘이 공휴일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오늘이 6월 18일? 전혀 오늘이 공휴일입니까? 이게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돼서 사인 이제 뭐 행정부에서 서명을 해서 공휴일이 됐는데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네네. 미국에서 살면서 새로운 공휴일이 생긴다는 게. 그래서 6월 19일이 네, 6월 19일. 예, 19일이 내일이네요. 네. 공휴일이 됐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 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이 공휴일인 셈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셨을까 모르겠네요. 예. 예, 다들 이제 일 그만두시고 집에 가셔서 쉬시면 되는데 네. 그러시면 사실 안 되고 네. 그거는 이제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시고 네. 공휴일의 이름이 있어요. 예, 6월 19일이 그럼 이게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된 건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무슨 날인데요? 6월 19일. 이거 이름이 네. 준틴스라고 부르는데요. 준틴스. 준 19th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를 빼고 어. 그냥 원래 준 19th 6월 19일인데 네. 그냥 준틴스라고 이제 불러요. 6월 뭐 구자를 빼고 네. 준틴스가 이름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1865년도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 당시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네. 링컨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다. 네. 다 자유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리면은 뭐 아이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런 메시지가 이제 흑인들한테 또 노예였던 흑인들한테 중요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네. 사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흑인들이 해방되었다는 메시지가 텍사스에 전달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방 군인들이 텍사스에 가서 흑인들 앞에서 이제 말을 하죠. 오늘부터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다. 네. 예, 그 날이 1865년 6월 19일이었어요. 6월 19일. 예, 네. 그래서 그 날을 이제 그 날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사실 아틀란타에서 많이 못 봤는데 네. 많은 주들에서 흑인들이 그 날에 약간 그 파티도 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네네네. 예, 그래서 6월 19일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공휴일로 하자라고 사실은 상원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같이 동의해서 네. 법이 제안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서 네. 6월 19일이 어떤 흑인의 노예를 해방하는 상징하는 네. 그런 날로 이제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게 2021년 예,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 된 예, 건가요? 예, 어제 발표해서 오늘 시작이에요. 어제 발표돼서 오늘 시작되면 너무 갑작스럽게 전전날 어떻게 보면은 1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휴일을 가져야 되는 바로 그 전날 발표가 되면서 많은 곳에서 오늘까지는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6월 19일도 이제 빨간색으로 달력을 보면 딱 표시가 되겠군요. 예,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네. 이 미국이 좀 특이한 우리나라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빨간 날이라고 해서 달력에 써 있으면 다 쉬는 날이잖아요. 특별한 네, 사람들 빨간 말고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빨간 날로 하는데 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있는데 네. 그거를 지키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연방 공휴일인데도 학교는 안 가지만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무튼 6월 19일이 올해부터 2021년부터 준틴스라는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연방 공휴일 이야기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새로운 연방 공휴일 6월 19일 준틴스라는 공휴일이 생겼다. 이 얘기인데 연방 공휴일이
좀 미국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쉬는 주 마음이고 회사 마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이 써 있기로는 네. 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지아 주 공무원 중에 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개인 사업체는 그냥 사업체가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 뭐 오늘 일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방 공휴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 공휴일 좀 저희가 이참에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당연히 이제 공휴일인지? 1월 1일 있고요. 예, 1월 네, 1일 새해니까요. 네. 뉴 이어스 데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조지아주의 자랑스러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월요일이죠. 얼마 전에 지났죠. 네, 얼마 전에 잘 쉬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6월 19일이 있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 하시는 있죠. 거고 네. 예, 레이벌 데이는 9월의 첫째 월요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거 잘 모르시는데 11월 11일도 연방 공휴일이래요. 공휴일입니다. 그날이 베터런스 데이죠. 그렇죠. 한국은 빼빼로 데이죠. 예. 예, 한국의 빼빼로 데이가 미국에서는 국군의 날처럼 예, 군인들을 이제 또 감사를 전하는 감사 뜻을 표현하는 날이고요. 네. 그다음에 땡스기빙 다 아시죠? 네. 예. 땡스기빙도 연방 공휴일이군요. 그렇죠. 네. 땡스기빙은 이제 네 번째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네. 금요일은 사실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근데 쭉 이어서 목금 토일이 항상 공휴일처럼 예.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연방 공휴일은 땡스기빙 데이 하루다. 예, 목요일. 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12월 24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고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거 한 9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생각되는 게 좀 빠진 게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이랑 뭐 콜럼버스 데이 이런 건 연방 공휴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제 예. 그런 날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기념하는 약간 observ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날에 뭐 누구를 기념하자 그런 의미가 있지. 연방 공휴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9개가 전부인 것 같고요. 네. 또 그것 또한 연방 공휴일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가 다 따를 필요는 없고 네. 그냥 회사 내에서 정해서 뭐 그 중에 뭐 다 쉬셔도 되고 네. 또 뭐 어떤 날은 안 쉬어도 되고 이제 회사 마음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런 연방 공휴일이 언제이고 우리가 언제 쉰다를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표시를 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데 제가 노동법 얘기하다 보면은 회사 매뉴얼 아니면 팔러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안 해놓으면 혼란이 갑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게 돼서 좀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끼고 차별 대우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서 네. 회사 매뉴얼에 우리 회사는 언제 쉰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해두면 되게 좋고요. 네. 이번에 새로 만든 6월 19일도 뭐 쉬셔도 되고 네. 뭐 안 쉬셔도 되고 그냥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연방 공휴일을 정한 것이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 네. 개인 사업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생긴다라는 거는 뭐 은행이나 관공서, 학교 뭐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다 문을 닫잖아요. 일단 뭐 공무원은 다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 말고.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은행들도 주로 닫죠. 예. 근데 은행 또한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자체적에서 결정하겠지만 네. 은행들은 이제 대부분 그런 연방 공휴일은 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졌지만 6월 19일 준티인스라는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1865년 6월 19일을 기념해서 6월 19일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지정이 됐는데 좀 굉장히 늦게 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네. 6월 19일이 진정한 독립기념일이다. 그러니까 7월 4일이 있잖아요. 미국 있죠. 독립기념일에서 네.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고, 근데 미국에 뭐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온 흑인들은 1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당연히 노예는 뭐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노예가 독립이 된 그런 1865년 돼서야 해방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진정한 독립기념일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요거를 잠깐 역사 얘기를 잠깐만 네. 하면요. 네. 이 사실 행정명령은 62년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행정명이 62년도에 내렸는데 그 행정명령을 전달받은 건 65년도예요. 왜냐면 1800년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행정명령도 큰 의미가 없었고요. 처음에는.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당시에는 1865년도가 남북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2년도에 적군의 대통령이 내는 행정명령을 뭐 네. 남쪽에서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예, 어차피 적인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의 의미가 남부 입장에서는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갈라지자. 우리는 같은 국가가 될 수 없으니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의미가 없었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6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그런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연방 군인들이 이제 남쪽인 텍사스에 와서 네. 이제 그걸 전달해 준 거죠. 네. 전쟁도 끝났고 네. 이제 3년 전에 이미 행정명령 내려졌고 해서 네.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 뭐 뒷 이야기는 텍사스를 정한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예를 우리가 슬레이브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노예를 이제 합법적으로 했던 주들 주로 이제 남부주들이죠. 그렇죠. 남부주 중에 연방 정부에서 제일 먼 곳이 텍사스였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봤을 때는 그러겠네요. 예, 네네. 지리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소식이 전달되는 것도 대부분 말 타고 가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제일 먼 데 가서 전하자. 그러면 이제 더 뭔가 가장 뉴스를 듣기 힘든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를 예, 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65년도에 이제 이런 그런 뭐 6월 19일에 뉴스가 전달돼서 일단 흑인들이 그걸 축하하는 날이 됐고요. 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혹시 그 링컨이라는 영화 갑자기 생뚱맞게 영화 얘기인데 링컨이라는 영화 본 듯하기도 하고 한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영화가 사실 뭐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영화 평을 받았는데 전 처음에 그 영화가 그냥 그 링컨이란 대통령의 뭐 생을 뭐 보여주는 그런 뭐 일대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헌법 수정문 중에 13번째 수정문이 있어요. 네. 그 13번째 수정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링컨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링컨이란 영화예요. 10년 전에 나온. 자,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는 링컨 대통령. 그렇죠. 그렇다면 13조는 어떤 내용이에요? 노예 해방을 공식화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네. 노예 해방이 처음에는 행정명령이었고 네. 뭐 그러다가 그러면 주별로 또 이거 뭐 우리가 따라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아예 헌법에 써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 헌법도 같은 해인 65년도. 그러니까 65년도가 참 미국에는 큰 일이 있었던 해인데요. 65년도 하니까 1900년대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방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는 착각할까 봐 1865년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65년도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1964년도 중요한 의미죠. 그때 이제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 민권법이 통과된 해가 64년도인데요. 100년이 걸렸네요. 맞아요. 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5년도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1964년, 99년 이후에 네. 그 민권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노예 해방은 됐지만 네. 노예랑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100년 동안. 그래서 어쨌든 링컨 영화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네. 자, 여기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잠깐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6월 19일이 준틴스라는 새로운 연방 공휴일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좀 시계를 1865년 그리고 1964년까지 좀 아우러 보고 있는데요. 자, 링컨 대통령이 수정헌법 13조를 위해서 노력한 게 링컨이라는 영화에 다 담겨 있고 그다음에 한 100년 가까이 흘러서 1964년도에 민권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통과됐다고 했는데 이게 담는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조금만 되돌아가 볼게요. 네. 그 이제 노예 해방이 나서 네. 굉장히 중요한 헌법 수정문 3개가 나옵니다. 그게 13, 14, 15번인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13번째 수정안은 노예가 해방됐다는 것이고요. 14번째 수정안이 사실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14번째에 있습니다. 그 14번째 헌법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민을 정의합니다. 미국 시민이란 누구인가?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naturalized 그러니까 뭐 제가 한국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민권 그러니까 태어나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미국 시민권 획득했으면 그게 시민이다. 예? 그러니까 태어난 데 강조를 좀 한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정부가 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자유를 빼앗을 때는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 당연하죠. 아, 네. 네,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네. 주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주별로 좀 독립성을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남북 전쟁 후에도 우리가 같은 국가이지만 각 주마다 뭐 주별로 뭐 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독립적인 주라도 네. 그 주에서 정부가 힘을 남용해서 그건 사람 생명이나 재산 이런 것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네. 뭐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특히 그런 좀 악덕적인 행동이 흑인들 상대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 14번째 조항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14번째 조항에서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흑인 역사 약간 뭐 공부를 좀 해보면 또 제가 이민자로서 이민자의 안경을 쓰고 역사책을 제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민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가끔씩 흑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일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4번째 그 수정문인데요. 네.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준다. 사실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나라는 속인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국은 사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은 속지주의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속죄주의란 말이. 이 14번째 수정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때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자 흑인들이 해방이 됐는데 이 흑인들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칸이니까 돌려보내자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해방됐으니까 돌아가라. 예. 당신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150년을 살았거든요. 흑인들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흑인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냥 미국 사람으로 치자. 라고 해서 14번째 선언문이 태어난 것이고요. 네. 사실 우리 이민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쉽게 시민권을 얻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 거는 태어난 것밖에 없죠. 네. 예,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태어난 거 출생증명서를 줌과 동시에 미국 여권이 나옵니다. 네. 따지지도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 사회가 이렇게 뭐랄까 사실 시민권 따 영주권 따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네네, 많이들 맞아요.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렇게 쉽게 시민권을 딴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14번째 어떻게 보면 아니고 직접적으로 14번째 수정문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해서 우리들도 좀 덕을 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자, 어쨌건 아까 이제 64년도 민권법 말씀을 하셔서 1964년. 예, 물론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네. 큰 차이점이 뭐냐면 14번째 수정문은 정부를 상대로 한 수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14번째 수정문이고요. 네.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이 민권법은 네. 그런 법이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식당 가면 뭐 인종차별 당했다, 뭐 호텔에서 쫓겨났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인종차별 또 직장에서 또 직원들이 인종차별, 뭐 성차별, 종교차별 등등 네. 할 수 있는 이유가 헌법은 그걸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공무원들을 어떤 가이드하는 제시를 한 것이고 네네. 민권법에서 이거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 지켜라라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인종차별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법이 민권법인 거죠. 그래서 100년 만에 나온 법인 거죠. 네네. 굉장히 확대가 됐고 저희가 지금 1964년 이것도 열렬하고 치열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저희가 보면은 지금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이거 민권법 당연한 거 아니야? 인종차별하지 말아야지. 특히 회사나 이런 곳에서 인종이라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결국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고요. 네. 이게 정말 핏값인 게요. 결국 네. 마틴 루터 목사님 암살당하셨죠. 네,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고요. 또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 감옥 간 사람 따지다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잠깐 제가 여기서 네. 그 이제
약간 다른 얘기 같지만 영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영화요. 오늘 예.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아까 그치 예, 아까 뭐 영화. 링컨 영화도 말씀드렸는데 링컨 영화. 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조지아에 이민 오셨으면은 이 영화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시니까 조지아 하면 만약에 굳이 누군가가 제게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저는 조지아 하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에 미국 올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그 네. 영화였는데요. 네. 또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막 일부러 보게 숙제도 내주고 내주기도 하고요. 네네. 재밌는 것은 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장면 중에요. 네. 조지아에서 찍은 장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 조지아 배경 아니었나요? 배경은 조지아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틀란타에 살고 네. 특히 이제 거기에 전쟁 씬들이 아틀란타 전투라고 해서 네. 하지만 그건 다 스튜디오에서 찍었거나 뭐 다른 곳에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스튜디오에서 예, 그냥 주로. 조지아다 생각하고 네. 뭐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찍기 위해서 현대 아틀란타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200년 전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근데 아틀란타 유명한 이유는 일단 영화 배경 자체가 아틀란타이고 네. 이 영화를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 여기 아틀란타 시민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틀란타 주변에 뭐 이분에 대한 뭐 박물관, 살던 집, 네. 뭐 소품 전시 뭐 네. 등등 많이 있어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조지아에서 찍은 영화는 아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영화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Driving Miss Daisy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본 예. 1990년 최우수 작품상을 탄 영화니까 아카데미에서 네. 당연히 좀 인지도가 있는 영화고요. 네. 이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가 이제 한 30년 정도 된 영화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고 네. 개인적으로 물론 네.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지아 이민 오셨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한 영화 전 이 영화입니다. 자,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익숙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의 평가를 받는 거는요. 네.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가장 잘 그린 영화다라고 평가받는 영화고요. 네.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유태인 할머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네. 사고 나고 하니까 네. 이제 아들이 운전 기사를 붙여줍니다. 네. 그 운전 기사가 이제 유명하신 그 몰건 프리맨이라는 배우신데요. 네. 근데 유명하죠. 유태인 할머니가 도저히 타기 싫은 거 이 사람하고 어떻게 흑인이랑 같은 차를 타냐 내가. 네. 나 운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이제 사고 너무 많이 나서 보험도 못 들어요. 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고가 났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마터면 에머리 병원에 입원할 뻔했네. 오, 대사에. 예. 그 실제로요. 그 네. 영화 대부분의 장면들이 실제 거리에서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네. 영화의 장면이나 현대 모습을 비교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는 이 애틀랜타 이 조지아에서 촬영이 됐다. 대부분.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대사나 하면 뭐 에모리 병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영화 씬 중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모빌이라는 그 알라바마에 모빌로 이제 여행 가는 씬이 나오는데 운전. 네. 근데 거기에 85번 사인도 나오고요. 프리웨이. 그쵸. 예. 혹시 23번 사인 아세요? 23번 비포드 하이웨이. 그쵸, 비포드 저희 하이웨이도 한인들이 나오고. 많이 예. 이용하죠. 그 비포드 하이웨이가 근데 여기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 버켓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이제 아틀란타 다운타운 중심으로 찍었는데 비포드 하이웨이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에 나옵니다.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너무 반가운데 물론 애틀란타 조지아 하면 마가렛 미첼 작가님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김진혁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주연 배우가 누구다 어디서 촬영했다 뭐 대사다 어떤 간략한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고른 이유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변호사님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는요.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진혁 변호사 전화번호 678-878-4200번입니다. 자, 애틀란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실제 대사에서 뭐 에모리 병원이니 그다음 85번 하이웨이, 23번 비포드 하이웨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1990년도 최우수 작품상을 아카데미에서 탄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애틀란타가 배경이어서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요. 이제 운전기사 흑인 운전기사와 그다음에 아주 깐깐할 것 같은 백인 할머니 유태인 할머니 예 네. 뭔가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네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게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우리 그 흑인들 경찰관의 관계도 얘기했었고, 근데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흑인들을 이해한다는 게, 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우린 너무 비슷한 위치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네. 마치 한국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얕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그 흑인들 갖고 있었던 그런 고충, 또 백인과의 갈등,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또 뭐 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어떤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영화 같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보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아까 그 아틀란타에서 이제 모빌로 그 네, 간다 여행을 그랬잖아요. 가는데 네. 뭐 지금 가도 한 6시간 5시간 거리인데 네. 그땐 더 오래 걸렸겠죠. 네. 가는데 흑인 운전사가 이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길거리에서 이제 소변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몰건 프리맨이 굉장히 신사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막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은 신사분이 네. 그 숙녀 앞에서 응.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소변을 넣겠다고 하니까 네. 할머니가 화를 내죠. 응. 아니 이런 무례 없는 아니 어서 왜 아니 조금 전에 주유소도 갔다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소변을 보냐 네. 했더니 그런 말을 하시죠. 지금 우리가 운전해 오면서 응?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화장실은 다 하나도 없었다. 네. 그래서 몇 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이제 뭐 소변을 길거리에 놓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차를 뭐 잠깐 이게 길거리에 세워둔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알라바마 장면인데 알라바마 경찰들이 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나 뭐 30대 보이는 경찰이 이제 그 흑인 운전사가 이제 차 밖에 서 있으니까 네. 흑인을 부르는데요. 네. 뭐라고 부르냐면 헤이 헤이 미스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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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아봐야 30살 돼 보는 사람이 70세 노인을 부르는 호칭이 보이예요. 헤이 보이. 그러면 그 몰건 프리맨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눈을 내리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흑인과 백인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운전면허 때 조사하고 야, 흑인이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차 안에서 이거 내 차예요라고 이제 설명해 준 장면이 나오고요. 네네. 또 할머니가 이제 운전면허 뭐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독일계 이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백인 경찰이 그 이름이 특이하신데 어디 이름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뭐 독일 쪽 이름이다. 응. 응. 그게 이제 유티엔 이름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유태인도 인종차별 당한 민족 중에 그렇죠. 넘버 원이라고 제가 물론 흑인 다음으로 네. 말씀드렸더니 뭐 유태인이시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몰건 프리맨이 차를 몰고 이제 멀어지니까 경찰들이 대화하는 게 들리는데 경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유태인 여자와 흑인이 한 차를 타고 가다니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아마 sorry sigh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요. 제가 이 영화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1990년대 최우수 작품상 영화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네. 이 영화를 찍은 영화는 그때 영화지만 아. 그 영화 속의 배경이 아주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배경이 60년대 배경이에요. 60년대. 네. 죄송합니다. 그걸 설명드렸어야 되고 맞아 6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요. 네. 그 마틴 루터 목사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그 64년도에 민권법이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흑인 운전사를 싫어하고요.
네. 처음에 절대 안 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탈라 그러는데 왜 어쩔 수 없이 타냐면 네. 장 보러 가는데 네. 물건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처음에는 할머니가 장 보러 걸어가요. 나는 그리고- 흑인 네. 운전하는 타 그 이러고. 흑인 기사가 아들한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옆에서 차만 몰고 따라가요 이렇게 아. 시속 한 5마일로 몰면서. 네. 근데 결국 타게 되시는데 네. 처음에는 뭐만 집에 없어지면 아 이거 흑인 운전자가 훔쳐간 거라고 예, 그렇게 의심도 하시고 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우정이 생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네. 예, 그래서 60년대 배경이고 네. 그럼 맨 마지막에는 둘이 끈끈한 우정을 갖게 되나요? 또 너무 말씀드리면 또 아니, 스포일러라고 갑자기 하셔서 그렇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뭐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봐서 제 대학교 때 보고 네.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어저께 다시 봤어요. 오, 네네. 그럼 네. 생생하게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만에 다시 봤는데 네. 당연히 내용 다 알죠 저는. 한번 본 거고 제가 이 영화 언제 좋았기 때문에 영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하고. 근데 다시 봤는데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좀 감동적이고. 네. 근데 감동적이란 게요. 이게 기분이 이게 영화를 잘 만들면 이런 기분이 드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감동을 받은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눈물. 내가 왜 슬픈 거지? 이게 지금 이게 해피엔딩 같으면서 좀 아쉽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상처 그런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참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의 상처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이랬어.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이 그 모든 갈등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극복해낸 거면 정말 진한 감동만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게 왠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야라고 하면 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또 거기서 이런 것도 나와요.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그 흑인 운전기사 싫어하다가 네. 이제 친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네. 아틀란타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집회 같은 걸 하세요. 네.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먼저 가자 그래요. 나도 이게 신문에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일 하는지 내가 들었는데 좀 괜찮은 사람 같다. 그래서 가자. 당연히 뭐 흑인 운전기사는 당연히 같이 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합니다. 아들한테 해서 아들한테 이제 아들아 나 그 뭐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 뭐 집회 가는데 너도 가자. 네.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데 네. 가고 싶지만 나 지금 아틀란타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이거 지금 은행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네. 뭐 투자자도 있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성공한 유태인. 그렇죠. 성공한 유태인 딱 그 돈 잘 관리하는 네. 전형적인 성공한 유태인이신데 내가 지금 마틴 루터 목사를 보러 가면은 나랑 사업하는 사람들 그거 알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입장이. 현실적이다. 예. 네. 그래서 못 가요 아들은. 예. 그래서 그런 장면도 나와서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좀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 조그만 그런 일화들을 보여주면서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갈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혹시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변호사님. 주말에 뭔가 좀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하면 요즘에 영화 보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예, 저도 어저께 인터넷에서 2불 99전 내고 봤으니까요. 예. 요즘 정말 세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1990년 최우수 작품상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를 방에서 편안하게 거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요즘에 하도 문제도 많고 좀 슬픈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이게 정말 앞으로 100년 뒤에는 좀 더 옛날 얘기처럼 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 하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네. 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좋은 결과를 냈으면 기쁜 것이고 또 좋은 결과 안 냈으면은 뭐 계속 아쉬운 건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런 어떤 인종차별 즉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거 우리하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굴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뭐 그건 사실 뭐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없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외모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근데 자꾸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뭐 예. 키 가지고도 하고 뭐 외모 생긴 거 가지고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없앨 수 없겠죠. 우리 또한 그러듯이. 예, 그러나 그런 차별의 수준이 단순히 나 내 스타일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네. 직장에서 차별을 주고 또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준다면 이제 네. 심각해지는 건데 뭐 그렇다면은 그런 흑인의 어떤 인권 운동이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은 네. 전 그냥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아시안 라이프 뭐 메럴스 이런 문제로 그 총기 사건 이후로 또 아시안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싸운 방식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또 유태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하면은 우리한테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요. 네. 결국 그들의 싸움 방식들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폭력이거든요. 네네. 예. 평화였죠. 네. 절대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감옥에 가셨죠. 감옥 시위 중에. 근데 내가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는 비폭력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법치적인 방식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예, 이렇게 뭐 싸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흑인들도 잘 싸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도 당연히 뭐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이나 그런 어떤 법치를 통해서 우리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계속 진행형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당연히 믿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김진혁 변호사가 진행형이라고 말한 것에 많은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진행형이라는 거는 그만큼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까 새로운 연방 공휴일 6월 19일 준티인스랜드 데이가 어제 통과됐다. 네. 그 얘기하면서 가볍게 시작하다가 좀 이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얘기하면서 역사 이야기랑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공휴일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네. 결국 이 공휴일이 단순히 뭐 하루 더 놀자라기보다요. 네. 이런 흑인들의 인권 운동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권 운동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6월 19일의 의미가 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그 싸우는 것이 계속 진행형이고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 네.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또 기억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6월 19일로 일단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시민권 얘기하다가 잠깐 말을 끌었는데요. 아까 수정헌법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그 14번째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들 즉 정부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이나 뭐 목숨이나 자유를 뺏을 수 없다 했는데요. 그 표현이 원래 그 독립선언문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7월 4일 독립을 할 때 네. 그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독립선언문을 쓸 때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국가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함부로 국가가 어떤 시민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행복 추구권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연히 그 말에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행복 추구권, 또 우리의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누가 내 생명을 함부로 가져가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함부로 뺏긴 적도 많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지키려면은 계속 싸우는 게 맞고요. 예,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립선언문 조금 있으면 이제 독립기념일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독립선언문에도 나왔던 게 저희가 이제 수정헌법 14조의 시민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정부의 힘, 권력의 힘으로 개인의 재산을 하지 말라는 건 이건 흑인을 그 당시 독립기념일 때 생각했던 시민과 수정헌법 14조에 나오는 시민의 개념은 그동안에 싸워서 다시 한번 그렇죠. 얻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모 대통령이 네. 미국 선거 때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불체자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도 시민권을 안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공약 자체가 그냥 뭐 당연히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시겠죠. 근데 네. 시민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네.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 그거를 안 주려면 헌법을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헌법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다만은 바꾸려면 네. 그러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불체자들 자녀라고 해서 시민권을 안 주겠다는 공약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약인 거고 어쨌건 뭐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그 미국의 법은 이제 뭐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그냥 미국은 그래 이렇게만 이민자로서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그게 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이 되었어야 되는지 수정헌법까지 통해서 시민의 정의를 다시 내려줬던 과정까지 쭉 들으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고요. 6월 19일이 연방 공휴일로 새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저희가 처음에 가볍게 그래요? 몰랐어요.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요. 좀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런 영화도 함께 하면서 아까 그 링컨 영화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도 한번 보면 이 수정헌법까지 바꾸는 게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는지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좀 시국도 어수선하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번 영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가볍게 시작했다가 변호사님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주말인데. 예, 다시 또 가볍게 영화를 보시고 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시대 김진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혁 변호사 전화번호 678-878-4200번이고요. 김진혁 변호사는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소송 전문입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물러갑니다. 주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밝고 활기찬 그런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